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 이선호입니다. 사실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오늘 그 썸네일 보셨죠? 그 주제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이랑 오랜만에 소통도 좀 하고 질문도 좀 받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거 스트리밍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녹화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다음에는 좀 스트리밍을 한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이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되게 지금 뉴스들이 되게 많이 뜨고 있어요. 좀 약간 필요 이상의 불안감을 조장할 만한 뉴스들이 많이 뜨고 있어서 이거는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정확한 팩트 체크를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런 기사가 되게 많이 떴어요. 바늘로 찔러도 멀쩡하고 90도로 가열해도 멀쩡하고 뭐 거의 뭐 타노스급 코로나19다 이번에 바이러스는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떴고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너무 큰 공포감, 불안감이 조성이 됐다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뉴스들이 또 이렇게 도배가 되고 뉴스뿐만 아니라 뭐 공중파에서도 이렇게 막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시발점을 제가 찾아보면은 한 유튜브 영상 때문이었어요. 이 유튜브에서 보면 이 조회수가 보면 그 130만이 지금 넘었죠. 뭐 며칠 만에 이렇게 130만이 넘을 만큼 많은 분들이 봤고 이 주된 내용이 바늘로 100번 찔렀는데도 원상복귀가 되고 90도로 가열했는데도 멀쩡하더라. 그 원형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더라. 되게 무서운 녀석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고 그걸 이제 그대로 이제 베낀 거죠. 다른 기자분들이나 뉴스에서.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거 논문을 찾아보니까 잘못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짚어줘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사실 그때 운 좋게도 이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제가 한 10분 정도 만에 봤어요. 그래서 이런 댓글을 바로 제가 남겼어요. 잘못됐다. 찔러도 원형을 유지하는 거는 어떤 그 비슷한 엔벨롭 바이러스나 아니면 심지어 세포들도 그렇게 유지를 한다. 그 다음에 90도 가면은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비활성화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걱정하지 말라. 마스크만 잘 끼고 손만 잘 씻으면 된다라고 댓글을 남겼는데 보면 이 영상 추천 수보다 제 글이 거의 10,000명 정도가 추천을 더 많이 해주셨어요. 댓글도 막 500개가 넘게 달리고 거의 전쟁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댓글을 남기고 나서 이렇게 제가 막 이 영향력이 커질 줄 몰랐어요. 제 댓글도 이렇게 추천을 많이 받을 줄 몰랐고 그래서 댓글 남기고 한 4일, 5일 뒤에 이 댓글을 제가 확인하게 돼서 실제로 이 논문을 좀 공부를 해봤어요. 오늘 당일날. 그래서 좀 약간 조잡하긴 하지만 조잡한 PPT를 만들긴 했지만 뭐 틀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논문을 찾아보니까 논문이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기존에 출판하던 그런 논문 형태가 아니에요. 그냥 급하게 논문이 나왔을 때 이거를 좀 보고를 하는 형식의 논문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프리프린트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논문을 낼 때 피어 리뷰라고 해서 그런 같은 비슷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좀 검토도 하고 이게 실제로 좀 객관적인 결과인지 믿을만한지 이런 것들도 다 검토한 후에 게재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전혀 과정이 없었고 또 두 번째로 이 그룹에서 이제 코로나19 사실 정식 명칭은 코로나 바이러스 2 콥2라고 해요.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어쨌든 코로나19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당연히 이 녀석에 대한 특징을 좀 보려고 하면은 비교 대조군이 있어야 돼요. 다른 바이러스랑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얘만 가지고 그냥 실험을 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좀 내용을 보자면 크게 두 가지 뉴스가 나왔죠. 바늘로 100번 찔러도 멀쩡했다. 그다음 90도로 가려도 멀쩡했다. 일단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바늘로 100번 찔러도 멀쩡했다. 사실은 여기서 진짜 이 그룹에서 바늘을 찔렀나? 그건 아니에요. 너무 그 단순한 실험 내용이잖아요. 이 그룹에서 사실 목적은 이 현미경, 원자현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원자현미경이 실제로 이런 탐침이라고 해서 이 끝이 되게 뾰족해요. 그러니까 바늘 같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끝을 이용해서 이 샘플 여기에 이제 바이러스를 얹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현미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침을 확대해 보면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침이 바이러스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살짝 만져요. 그래서 얘네들이
모양이 어떤지 이런 거를 직접 만져서 대충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 또는 이제 사진처럼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이 위에 있는 시료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만지기도 하고 사실은 약간 떨어질랑 말랑 거리에서 이제 반대를 발수 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인력 작용을 통해서 분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그룹에서 이제 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일단 이 바이러스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그냥 냅두면 사실은 뭐 액체 상태라든가 이럴 때는 워낙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브라운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얘네들이 계속 움직여요. 그러니까 초점 잡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표면에 그 약간 단백질이 있어요. 이걸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손가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다른 세포로 침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손가락. 그래서 이 손가락에 잘 붙는 항체를 밑에 깔아줘가지고 딱 고정을 시켰어요. 그럼 당연히 손가락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항체가 달라붙으니까 얘는 딱 고정이 되겠죠. 그 상황에서 이 탐침, 바늘 같은 탐침을 이용해서 이 모양을 이제 측정한 건데 원자 현미경이라니까 굉장히 작은 레벨의 그런 작은 사이즈의 물질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온 사진들 보면 사실은 워낙 작기 때문에 막 해상도가 좋지 않습니다. 이게 바이러스예요. 되게 좀 뿌옇게 나왔죠. 뭐 그렇게 고해상도도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뭐 하두리급, 하두리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로 치면은 1080p가 아니고 거의 한 240p, 140p로 영상 볼 때 그 정도의 화질인데 아무튼 이 정도의 바이러스를 볼 수 있다라는 거에서도 이제 대단한 거죠, 이 기술력이. 그래서 이렇게 본 거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본 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아까 탐침이라고 말했죠. 이거 만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탐침이 워낙 뾰족하니까 바이러스 이렇게 눌러보면은 얘가 어떻게 될까 터질까 이렇게 궁금했나 봐요. 이 연구 그룹에서. 그래서 이렇게 눌러봤어요.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그러면 이게 누른다는 게 과연 바늘처럼 찌른다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누른 개념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 탐침이 되게 생각보다 뾰족해요. 이게 50나노미터. 근데 탐침이 훨씬 더 뾰족하죠, 끝이. 뭐 심지어 이게 1나노미터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한 100나노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되겠죠. 이게 50나노미터니까 50, 100 뭐 이 정도 뭐 대충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바늘 두께면은 충분히 찌른다라는 표현도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찔러 보니까 얘가 안 터져. 계속 안 터지는 거예요. 100번 넘겠는데도 얘가 들어갔다가 빼도 그대로 원형을 유지해요. 여기서 이제 논문에서 한 표현이 이 끝에서부터 맨 끝 벽 끝까지 이렇게 찔러 보았다라고 했는데도 그걸 유지한대요. 그러면은 이 바이러스가 진짜 강력해서 얘가 100번을 찔러도 견딘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 이게 사실은 위에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진이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보면 스파이크 단백질들이 있죠. 이렇게 듬성듬성 단백질들이 있죠. 얘네들이 이제 큰 숙주세포에 침입할 때 이제 손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손이 있고 이 숙주세포에 있는 단백질을 잡아가지고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튼 코로나 바이러스 얘는 뭘까요? 되게 좀 비슷하죠. 이거는 사실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엑소좀이라는 녀석이에요. 세포가 분비하는 작은 베지클, 소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이즈 자체가 워낙 바이러스랑 거의 비슷해요. 100나노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얘는 훨씬 크죠. 이 정도 되는 거를 이제 일부를 이제 찍은 건데 사실은 세포입니다. 세포.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자, 보시면은 얘도 뭔가 원형 끝부분에 이렇게 뭔가 동그랗게 줄무늬가 있잖아요. 여기도 제가 연구한 이 엑소점도 줄무늬가 보이죠. 그다음 세포도 확대한 거 보면 여기 줄무늬가 보이죠. 간격.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세포막이에요. 세포막.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은 이 약간 투명한 이 막존 이게 이거거든요. 이 막은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약간 인삼 꼬리처럼 생긴 이게 물을 싫어해요. 소수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이드로포빅 테일이라고 이 머리 부분은 물을 좋아해요. 그럼 당연히 대부분 이렇게 물이 있는 환경이거든요. 생명체가 사는 환경은. 그러면은
물을 좋아하는 머리 부분은 물 쪽으로 가 있고 바깥쪽이 물이니까 물을 싫어하는 꼬리는 서로 모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막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바늘을 찔렀다. 그럼 찌르고 빼도 당연히 물을 싫어하는 애들은 서로 이제 모이려고 그러고 이걸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좋아하는 애들은 당연히 바깥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에요. 아무리 바늘로 많이 찔러도 그 형태를 유지하는 거는 이런 인지질 이중층을 가지고 있는 세포막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든 형태는 계속 유지를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보여줄게요. 뭐 바이러스나 이런 액션뿐만 아니라 큰 세포, 그 중에서 난자도 큰 바늘 이렇게 찔러요. 터질까요? 아니에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그러니까 물을 싫어하는 애들은 중간에 서로 모이려고 그러고 좋아하는 애들은 바깥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도 100번을 넘게 찔러도 이런 형태를 유지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강력한 게 아니고 이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90도로 가열해도 멀쩡했다. 자,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제가 그 90도 가열한 연구 내용,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든 어떤 바이러스 제일 중요한 건 이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에요. 제가 아까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그랬죠. 얘가 하는 역할이 이 숙주세포에 있는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문을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손가락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단백질을 딱 잡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좀 기억하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결과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표면 단백질을 잘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면은 이렇게 숙주세포로 이렇게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간다? 당연히 부착을 하겠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인데 세균한테 감염되는 현상이에요. 들어가면 당연히 자기의 유전 물질을 복제해서 수십 수백만 개로 이렇게 불어내요. 그런 다음에는 터져 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 되게 무서운 겁니다. 한두 마리가 숙주세포에 들어가면 몇십만 마리를 불어나기 때문에 되게 무섭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연구 그룹에서 90도로 가열하기 전에 이 바이러스를 이 아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코프 원자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이 표면에 이거 구분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세모난 것들이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스파이크 단백질, 숙주세포로 들어갈 때 손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에요. 근데 90도로 가열한 후에는 보세요. 되게 매끈매끈해졌죠. 이 세모난 게 없어졌어요. 자, 여기서 답이 나와요. 여기서 연구그룹에서는 90도로 가열한 후에 형태는 유지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이 호스트 세포로 숙주세포로 이게 엔트리할 때 침입할 때 이 손을 잡아준 손가락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럼 얘는 한마디로 삐꾸가 된 거야, 삐꾸가. 근데 이 결과를 보고 기사로 쓸 때는 90도로 가열해도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됐다. 아무 변화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대중들은 이걸 보고는 그냥 고지것대로 뭐 되게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와, 이렇게 거의 뭐 100도에 가깝게 끓였는데도 얘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없어진 거예요. 실제로 이 연구 내용에서도 보면은 몇 가지 제가 문장을 발췌를 했는데 제가 해석까지 했습니다. 형태는 유지해도 표면의 스파이크 침입 단백질이 훨씬 줄어들어 있더라. Although the rugged topography, 스파이크 단백질이 much fewer, 훨씬 줄어들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의미하는 것, 열에 의해서 변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성되었다는 것 자체가 바이러스가 이제 활성화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언급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90도로 가열로 인해 바이러스 표면에 에스트라이머가 떨어져 나갔다. 이 에스트라이머가 제가 말씀드린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에요. 침입할 때 쓰는 단백질.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스파이크 단백질이 떨어져 나감으로써 코로나19가 열에 의해 불활성화 되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도 이런 것들은 다 빼고 그냥 말을 하는 거죠. 100번 찔러도 그대로 유지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런 막을 가지고 있는 엔벨롭 바이러스면은
찔러도 계속 원형을 유지할 거고 이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제가 연구하고 있는 비슷한 크기의 엑소좀이나 아니면 더 큰 세포도 찔러도 유지를 할 거예요. 계속 그 형태를. 그러니까 그게 별 차이가 없는데 얘만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했고 두 번째로 이렇게 90도로 가열했을 때 그 형태는 유지하지만 그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라던가 그 내부에 있는 단백질 그런 것들이 분명히 변성이 됐을 거다. 그리고 이게 변성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혀 언급이 없이 되게 바이러스가 끄떡없다, 무적이다라는 식으로 잘못 보도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정확한 팩트를 통해서 코로나19 문어다. 저희 집 고양이가 지나가네요. 아무튼 팩트 체크를 통해서 무조건 안심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너무 큰 공포심을 느끼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굳이 제가 준비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 코로나19도 우리가 마스크 잘 끼고 손만 잘 써도 절대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공포심을 느끼지 말고 우리가 좀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조금만 더 잘 지키면은 조금 더 빨리 우리가 웃을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너무 이렇게 좀 빨리 끝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 더 준비했는데 뭘 준비했냐 아까 제가 이 원자현미경 준비했잖아요. 아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콥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작은 것들을 위한 원자현미경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현미경을 통해서 이제는 DNA까지 볼 수 있어요. 네. 그 세포도 되게 보기 힘들니까 작은데 그 세포의 안에 있는 핵 안에 있는 이 작은 DNA를 볼 수 있는데 이 DNA만 본 게 아니라 이 DNA를 자를 수 있는 유전자 가위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DNA를 자르고 있는 유전자 가위의 모습 크리스퍼 캐스9이거든요. 가위 이름이 그걸 영상으로 촬영했어요. 이 아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콥 원자현미경을 통해서 이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가느다란 줄이 DNA예요. 그 다음에 붙어있는 얘가 유전자 가위입니다. 보면 아래쪽 보세요. 이 DNA가 잘려나갑니다. 이렇게 대박이죠. 한 번 더 볼게요. 보면은 이 유전자 가위가 원자현미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촬영한 거예요. 이거는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실제로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려나갑니다. DNA가. 네, 이렇게 기술력이 발달이 됐어요. 뭐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좀 약간 속이 시원한데 좀 더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은 문어 제가 일부러 이렇게 남겨놨잖아요. 이게 약간 짤방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사실은 갑분싸 영상을 제가 자주 업로드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마무리 논문 쓰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빨리 논문을 마무리하고 갑분싸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제 집 고양이도 한번 보여주고 문어도 인사할까? 여기 보고 인사해. 안녕 안녕